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의 안상호 원장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스팀에서 이 스토리가 있는 게임을 좋아했었는데요. 한 5년 이상은 아이들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 끝나고 나고 집에 가면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고요. 주말에도 애들과 계속해서 붙어 있다 보니까 게임이라는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만의 취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스팀이라고 하는 게임을 구매하는 곳에서 좀비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데이즈곤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좀비가 생긴 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사건을 토대로 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좀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좀비들이 나오는 영화에서는 꼭 좀비한테 물리고 나면 좀비가 되더라고요. 왜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오늘은 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영화나 게임에서 나오는 좀비는 이미 죽은 시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움직여요. 좀비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죽어야 되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좀비가 되기 위해서는 국룰이에요.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으로 인한 괴리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좀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좀비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일단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좀비는 죽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따로 생성하고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게 정말 불가사의했습니다. 뭐 영화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학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 혼자서 영화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제치고라도 좀비한테 물려서 좀비가 된다는 것은 좀비가 되는 경로가 바로 감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대부분 영화나 게임에서는 좀비에 물려서 좀비가 되거든요.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라 물려가지고 좀비가 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구강 내에 있는 타액, 침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그 감염의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구강내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아도 있고 혀도 있고 잇몸이나 연조직도 있고요.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물질이 많이 껴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피부에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 피부가 가렵거나 하잖아요. 우리 구강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는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물질이 치아 주변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 구강은 항상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광견병은 개에서 물려서 걸리잖아요.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추신경계의 감염증이에요. 광견병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상태에서 신경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듯이 구강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관없이 세균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실이 좀비 영화를 만들 때 좀비에게 물리면 감염이 된다는 설정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의 중추신경계가 감염이 되고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를 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힘들어했던 저는 영화에 나오는 과학자들의 이런 말을 듣고 그나마 편하게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좀비가 구강내를 깨끗이 하고 염증이나 감염물질이 안 나오게 한다면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좀비와 사람이 같이 공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구강내가 이렇게 감염이 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양치질을 꼼꼼히 하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에 좀 더 좀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좀비는 머리가 손상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고 사람한테 막 달려들거든요. 워킹데드라고 하는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허리 아래나 하반신이 잘려나가도 움직입니다. 머리만 있으면 움직여요. 그리고 잘려나간 부분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여서 아마도 좀비도 머리에서 중심적으로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시스템 컨트롤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분해한 물질을 이용해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를 가지고 혈액이 혈관을 돌면서 순환하면서 몸의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좀비의 경우에는 죽어있기 때문에 설정상으로는 세포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설명하기 힘든 존재로 전제되어 있어요. 마치 귀신과도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저는 좀비의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습니다. 왜 좀비를 잡았다면 혈압 정도는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도 좀비의 혈압을 측정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과학자가 좀비를 조사할 때도 혈압을 한번 측정해보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도 그런 것도 안 해보더라고요. 또한 좀비의 다른 특성으로 보면은 사람을 보면 달려듭니다. 가만히 있는 좀비를 보면 어슬렁거리고 가만히 있고 멍을 때리다가도 또 사람만 발견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무조건 사람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어떤 영화에서는 천천히 오기도 하지만 어떤 영화에서는 미친 듯이 달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면역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좀비도 사람과 좀비를 구분하는 시각적이나 후각적인 차이를 구분하는 인지능 기능이 좀비에게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좀비는 말을 하지 못해요. 영화에서 보면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런 감탄사인지 이상한 괴성 같은 걸 지르면서 돌아다니다가 따라오거든요. 좀비들끼리는 언어라고 하는 의사소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과 언어를 말하는 영역이 뇌의 특정한 부분에 있는데 좀비의 경우에는 이 어휘를 담당하는 뇌 부분이 완전히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비에게는 본능적인 부분인 먹거나 사냥, 물을 쫓는 그런 본능만 살아있을 뿐 다른 기능은 하지 못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좀비에게 감염이 되는 것은 구강내가 굉장히 세균이 많고 감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안은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구강내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고 이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양치질을 꼼꼼히 하시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이용해서 구강내의 염증을 제거해 준다면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는 항상 사람을 괴롭혀요. 자꾸 따라오고 때리고 앵기고 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좀비를 죽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좀비가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적으로 이빨을 깨끗하게 닦고 치실과 치간칫솔을 이용한다면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과 공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치아를 닦는 것이 뇌의 본능적인 영역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비는 영화나 게임에서 너무 잔인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은 본능적인 뇌 부위에 양치질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건강한 잇몸을 가졌으면 하는 안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